네, 저는 이제 뉴스보이스랩에서 10대, 20대 만나다를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첫 번째 책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된 김효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선정한 주제는 이제 나를 찾아가는 여행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학생으로 이제 대학교 진학이라는 고민을 안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대학교 진학이라는 고민과 꿈을 이제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여행한다고 생각하면서 지도를 찾아가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주제를 선정해 봤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노래 가사에 뭐 피처링 누가 한다, 가수 누구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피처링을 퓨처링으로 만들어 보아서 그러니까 미래를 설계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여러분의 여행 가이드 역할을 하고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번엔 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다시피 저는 중앙대학교 경영학부에 재학 중이며 이름은 김효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연극을 했었던 거거든요. 1학년 때 그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소모임을 만들어서 굿닥터라는 연극을 원래 있는 연극인데 이쪽 친구들이 좀 안 보인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만 이쪽에 네. 보이나요? 이제 됐나요? 보여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굿닥터라는 연극이 원래 있는 연극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직접 연극을 만들기는 어려워서 제 친한 친구들이랑 각색을 해서 굿닥터라는 연극을 했고 저는 저기서 주인공의 의사 역할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포스터를 이렇게 사진으로 선정한 이유는 지금 저희가 진로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좀 더 가이드를 해드리는 역할이 이 포스터에서 환자들이나 관객들의 고민들을 웃음으로 희화화시키고 좀 더 재밌게 해주면서 치료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과 왠지 상호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여러분, 저 SBS 1억 퀴즈쇼 혹시 아시나요? 거기에 설문조사로 나왔었는데 그때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2012년 현재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1위는 무엇일까요? 혹시 짐작하시는 분 계시나요? 공무원. 맞습니다. 저 처음 들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초등학생들에게는 지금 저희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동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래희망이랑 동심을 연관시키면 공무원이란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왠지 어른들의 그 시선이나 약간 강박 이런 게 묻어나와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좀 아쉬웠는데 공무원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창의적이고 자기를 스스로 개발시키는 데는 좀 어긋난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웠던 설문조사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세시대 미술을 잘 나타낸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특징이 혹시 무엇일 것 같으세요? 이 중세 미술에서 여기 사람들 얼굴이 다 똑같이 보이죠? 이때 기독교가 성행하고 국교로 지정됐었는데 사람들의 집단주의적 특성 그리고 이제 개인의 성격이나 개인의 특성은 소외시하고 집단주의적인 면과 이렇게 계급사회로 옷을 구분해서 계급사회로 이렇게 일어나갔던 것을 잘 표현해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아르폴리니 부부의 초상화라는 그림인데 얀반 레이크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그림의 특징이 보이시나요? 예, 거울입니다.
이 거울을 나중에 확대시키면 어떤 게 보이냐면 여기 작가가 이 부부의 초상화를 그리는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그림을 확대시키면 그러니까 작가의 시선이나 작가의 개성이 잘 표시되어 있죠. 이게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을 대표하는 작품인데 화가 자신의 말하고자 하는 바 시선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죠. 네, 다시 한번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경영학부에 재학 중인 2학년에 재학 중인 김효석이고요. 자, 여기서 경영학부라는 것을 보시면 제가 미래에 하고 싶은 직업이 무엇일 것 같나요? CEO요? 네, 경영학부면 CEO, 펀드 매니저, 공인회계사, 대기업 취직, 금융권 취직 이럴 것 같죠?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효석이고요. 좋아하는 거는 여행, 특히 혼자 여행하는 걸 좀 좋아해요. 그리고 책 읽기, 글 쓰는 것, 농구 이런 것들이 있고 꿈은 신문기자입니다. 이거는 다 제가 여행하면서 찍었던 거고요. 이거는 박대기 기자. 고등학교 시절에 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 이제 고등학교 3년 동안 지냈고요. 여기가 저희 학교예요. 여기 무지개는 비 왔을 때 한 번씩 보이고 여기 해운대하고 광안리도 있었고 네, 근처에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분위기나 그런 거는 공부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거의 놀자 분위기였고 바다도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여행을 좀 많이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공부는 잘하는 편은 아니었고요. 또 너무 못하는 건 아니었는데 보통 일반적인 학생들과 같이 수업에는 집중을 못하고 이제 선생님의 말씀에도 귀도 별로 안 기울이고 그냥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또 쉬는 시간만 되면 서로 이제 얘기를 하고 뭐 걱정 그런 건 별로 없고 그냥 뭐 게임 얘기 또 아니면은 농구? 저는 농구를 좋아해가지고 농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저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거는 거의 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다들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현실상 수능이라는 압박에 엄청 시달리게 되잖아요. 한 1월달, 2월달쯤 돼서야 저는 이제 대학교를 가야겠다. 어떤 걸 공부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저만의 특별한 게 아니고 어느 한 프로그램에서 설문조사를 봤었는데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고등학생들의 한 45% 정도가 그때 대학을 정하고 그때 진로를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도 그 당시에 고2 때까지만 해도 아무 고민이 없다가 막상 고3이 닥치면 이제 대학을 가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급하다는 생각이 강해서 제가 여유가 별로 없어서 이제 무조건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가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이제 수능을 치고 나서 결정하자. 이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좀 많이 후회가 들었었어요. 그거는 이제 무조건 공부만 해서 대학을 가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때부터 좋아했던 여행을 이제 친구 없이 혼자서 한번 가보자. 혼자서 가보면서 제가 여태까지 진로를 못 정했잖아요. 그거를 정해보자 하고자 혼자서 여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 여행을 한 10박 11일 그 정도로 돌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여행할 때 배낭 하나랑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mp3랑 그 원래 읽고 싶었던 책이랑 그리고 새 노트에 여행일지 같은 걸 쓰려고 또 아이디어 같은 거를 한번 써보려고 그걸 하나 딱 들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여행하면 진짜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외국인들도 만나기도 하고 서로 얘기해 보기도 하고 또 히치하이킹이나 카풀도 한번 해보고 또 이제 제일 좀 문제가 되는 건 혼자 밥 먹는 건데 또 나중에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면 잘 적응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혼자 여행하면 좀 메리트가 많아요. 그래서 또 가장 큰 메리트가 이제 혼자 생각할 시간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부딪히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걱정,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고 서로의 관계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제 혼자서 여행하면 이제 자기 내면의 걱정 그리고 내가 과거에 어떤 것을 좋아했을까 이런 걸 걱정하게 되면서 저는 이제 저의 진로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하기 싫을 때면 막 문학 소설 읽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 신문 읽는 걸 좋아한 건 아닌데 이제 신문 기사에 그 기자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신문 기사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글을 쓸 수가 있지 하면서 그걸 보면서 감탄을 하면서 나도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 대학교 때 이런 걸 배워보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고등학교 때만 해도 제가 이제 글을 잘 쓰는 편이라는 걸 못 느꼈거든요. 그냥 학교 안에서는 상을 많이 받았는데 외부 대회 이런 걸 나가면 맨날 떨어지고 이러니까 제가 제 자신감을 잃고 제가 이거에 특출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뛰어난 것도 아니니까 이게 저의 진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아무래도 그냥 사회의 그거에 따라 경영학부로 재학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여행을 하면서 제가 진로를 깨우쳤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진로를 깨우치면서 동아리 활동도 더 자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문학이나 글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제가 경영학부에 재학 중이니까 이거를 서로 연관시킬 수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저의 진로를 이제 경제 관련된 학문과 이제 제가 글쓰기를 많이 연습하면서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많이 연습하면서 서로 이제 연관을 시켜서 경제 관련된 칼럼이나 기사 같은 걸 써보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마케팅이나 심리 조직행동론 같은 거에는 저와 관련된 진로가 좀 많아서 그쪽을 연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들의 진로를 찾으면 그 진로에 맞춰서 학과 커리큘럼도 이제 좀 더 자신감 있어지게 될 것이고 흥미가 있어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로를 찾은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요약해 보면 처음에 P, possibility잖아요. 이거는 직업에 대한 가능성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자신의 내면의 가능성을 바라보자라는 말이고요. 또 aim in life, 이게 영화 버킷리스트 아시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 그러니까 장래희망이 아닌 진짜 하고 싶었던 일들, 여기에 직업이 포함되어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하지만 이런 aim in life, 자기의 목표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게 더 괜찮다고 느껴서 한번 선정해 봤고요. 그리고 try hard, 이거는 자기가 진로를 정하면 거의 요즘 이직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거의 이제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진로를 결정했으면 좋겠고, 또 H, high self confidence, 이거는 이제 자기가 이 일을 했을 때 좀 더 높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면 더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앞글자만 따면 패스거든요. 이게 바로 진로를 영어로 해석하면 패스인데, 자, 여러분 이제 진로를 자기들이 선택할 때 이제 많이 어렵잖아요. 이게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은 더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자기가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걸 이제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성숙하지 않았으니까 10대, 20대들은 남들보다 잘해봤자 천재가 아니면 확실히 더 잘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좀 더 보람 있고 역량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위주로 결정을 하고, 또 나를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나, 그리고 남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의 나, 그리고 가족이 나를 바라봤을 때의 나를 이제 다 통합해서 그거에 따라 진로를 결정했으면 하는 마음에 한번 이렇게 선정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